네. 네. 주제가 두 개예요. 네, 문정관님이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다뤄볼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고점은 아니고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점인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게임주. 저희 두 사람이 계속 좀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게임주. 괜찮았어요. 더 갈 수 있을지 이쪽 관련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오늘 또 많이 나왔어요. 이 진단 종목 많이 나왔는데 일부러 저희가 안 해드렸던 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제 박근홍 전문가님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압니다. 제가 약간 이제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 주제에서는 제가 좀 방어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많이 떨어졌고 사실 기대가 가장 큰 섹터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섹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다시 갈지 안 갈지를 논하기 전에 원론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성장을 할지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전기 자동차가 흥하기는 힘들죠. 인프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 중에 온보드 차저라고 있는데 그게 고장 나버리면 거의 차 한 대 값이 들어가거든요. 소형차 기준으로. 근데 전기차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전기차의 특성 뭐냐면 다 소형차입니다. 다 소형차예요. 다 소형차인데 일단은 어떤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뭐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전기차 때문에 성장을 했고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너무 오버해서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ESS, 요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ESS인데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소재 업체들한테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참고로 팩트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진짜 수많은 뭐 에코프로, 뭐 코스모 이런 그 양극재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투탑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SDI랑 LG화학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극재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포스코 캠텍이 글로벌 마켓 쉐어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7%인가? 뭐 한 10%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사실 지금 셀 가격은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셀 가격이 떨어지면 이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디로 이게 압박이 가냐 하면 또 이 소재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그 부분은 우호적이진 않지만 뭐 최근에 어떤 흐름 보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뭐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서 매수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전기차 자동차만의 배터리를 본다라고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고 ESS가 시장에서 부각이 돼야지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좀 영광을 좀 갖고 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 요걸 좀 이제 뭐 이야기 좀 해보자면 일단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내리는 이유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뭐 노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지금 일렉포일 쪽에 지금 이제 이 경쟁자가 진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 과잉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머지 모든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좀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이유가 안 맞다고 보는 게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아구가 안 맞는 이유가 그러면 사실 그러면 셀 업체들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련해서 경쟁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그걸 사서 쓰는 셀 업체들은 좋아야 되는데 셀 업체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전기차 쪽에서 수익을 낸 적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올해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흑자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SDI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왁구가 안 맞다. 죄송합니다. 왁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톱니밖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하락의 이유도 저는 안 맞는 이유가
두산 때문에 처음에 1차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두산이 전지박에 그러니까 시장 진입한 건 이미 2분기에 이미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 또 이야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두산이 괜찮다. 전지박 관련 부분. 그러면 떨어지려면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때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SK가 또 이제 이 전지박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장 진입도 아니죠.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에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셀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전지박이 지금 딸리는 거예요. 물량이 딸리니까 물량을 조금 더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거기 출자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호재라고 저는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거 이쪽 관련 부분에 전지박 관련 부분이 분명히 이게 수요가 굉장히 아직까지 딸리는구나 공급이.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중국 업체까지 자기들 출자를 해서 받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적인 플랜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제가 최우선 섹터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어찌되었던 간에 MLCC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노이즈가 한번 빵 차면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괴벨스가 있던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면 된다. 하지만 그 한 단어를 그 선동을 소위 말하면 그 루머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인데 일단 이미 노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합리적이든 안 합리적이든. 근데 이게 시장에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뭐 계속 해명을 하잖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건 고용량 MLCC니까 야교랑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해도 어쨌든 한번 의심되니까 한 4개월을 그냥 하락하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하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처럼 2차 전지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만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지 알고 있다.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은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더 커질 줄 아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중국이 양극재 시장은 거의 70%의 과점을 과점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나라인데 자 이렇게 보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기차 시장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없고 이제 글로벌로 봐야 되는데 독일 같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 물량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섹터 떨어진 그 부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독일 이제 바타라는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대규모로 이제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더 떨어진 건데. 일단 중국 쪽 최대 전기차 생산 국가인 그리고 소비 국가인 중국 쪽에는 우리나라 업체 비비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왜 전기차를 많이 사냐면 중국은 자동차를 사면 대도시 기준으로 번호판 하나 달는데 2천만 원이 들거든요. 2천만 원을 주고 번호판을 달아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그게 면제거든요. 아니 뭐 아반떼 하나 사는데 번호판을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2020년도에 끊어집니다, 이제. 그게 끊어지면 전기차 수요도 사실 전기차가 좋아서 타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내가 환경운동 전문가라 나는 뭐 전기차를 타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공해도 그만큼 덜 들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할 때 이게 엄청나게 또 환경오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기차 말고 뭔가 좀 다른 저는 이 산화 지르코늄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성이 하는 전해액이 이제 이 산화 지르코늄 고체로 많이 바뀌는데 일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지금 굉장히 그걸 세게 하고 있죠. 이제 액체로 된 전해질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주들이 저는 2차 전지에서 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엔 딱 2개 있어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딱 2개 있습니다. 산화 지르코늄 관련해서 딱 2 종목이 있어요. 장치 만드는 기업,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 딱 2개 있는데, 과연 전기차 배터리 업황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근데 문 전문가님은 전기차 배터리 좋아하시니까 저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걸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느냐, 내 걸로 만드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뭐.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그 고체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고체, 이게 상용화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벌써 3년 전이었는데, 아직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아무리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전기차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뭔가 마치 대단한 신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원래는 전기차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먼저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뭐 멀리 갈 일도 없고 차도 안 막히고 뭐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원래는 대세였었어요. 왜냐면 전기 꽂고 충전이 훨씬 더 그때 편했거든요. 왜? 그때는 뭐 원유와 관련된 부분 정제하는 데도 없었고 이게 주유소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큰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가 컸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 오일머니도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디즘이라는 용어처럼, 그러니까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해보면서 공급으로 밀고 붙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수요가 뭔가를 이 모든 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공급이 수요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G폰 쓰고 싶어도 지금 2G폰 쓰고 싶어도 잘 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공급이거든요. 근데 공급업체들이 2G를 안 만들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밀고 붙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게 더 가격이 싸고 하면 공급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이거 말고 더 편한 거 쓰고 싶어도, 나 내연기관 타고 싶어도 그냥 글로벌 업체들이 그냥 전기차로 밀어버리면 공급으로 저는 이게 이제 판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우려를 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는 건 전 좀 무리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 20년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확대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네. 수혜, 그 부분 어떻게, 그건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특히 폭스바겐 또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 이게 이제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도 사실 좀 약간은 테슬라는 또 파나소닉. 그렇죠. 근데 어차피 테슬라는 어차피 파나소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제일 민감한 게 폭스바겐인데 얘가 지금 이걸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려서 오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연료 관련 부분에 2차 전지 부분을 자기들이 자체화한다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폭스바겐도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초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업체들 거 쓸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 2차 전지 소재 관련 부분은. 그러니까 셀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긴 한데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이쪽 기업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 더 그러니까 기술력을 좀 우위에 있는 게 나오면 우려감이 나올 건 맞는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국 관련 부분 이야기 잘 해주셔서 저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거, 저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 뭔가 이게 이제 마무리 협상이 되면 저는 가장 수혜보는 업종이 저는 게임을 비롯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거 보조금 사실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끊기면 지금 그러니까 중국 쪽이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들은 돌려도 적자 보거든요. 적자를 봐도 생산하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조금이 끊기면 생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다 도산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 소위 말하면 이 중소형 전지, 2차 전지 중국 업체들은 많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오히려 그쪽에 대한 수혜도 저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 중국 아직은 그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제 입장을 정리를 하면 전 전기차 쪽은 사실 여기서 확 좋아지긴 힘들다. 확 좋아지긴 힘들다. 아직은. 근데 ESS 관련돼서는 뭐 그렇죠. 소재 업체들의 ESS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맞춰서 좋아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게 어려운 점이다. 주식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론을 대충 내려보자면 그러면 이제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는 뭐 아직은 사지는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 쪽이시고, 저는
저도 아직은 아닌데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닌데 왜냐하면 저도 얘기했지만 단기 조정은 더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올 연말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게임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게임주 최근에 저희 문 전문가님이랑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섹터 중에 제일 나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이제 어떤 이 문화 콘텐츠 수출하는 게 대부분 사실 게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게임주들을 너무 홀대를 규제를 해야 돼요. 질병이라 하잖아요. 게임에 대해서. 만약에 PC방에서 살이 나면 이게 게임 중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면 그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커피숍에서 살이 나면 뭐 카페인 중독 때문에 이게 살인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게임주들의 이제 단계가 아니라 이제 형식을 세 개로 나누면 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콘솔, PC란 말이에요. PC가 제일 작고 요즘엔. 콘솔이 이제 많이 컸죠. 엑스박스, PS4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가 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중국의 이제 파노 사업 그 허가권이 내년 1분기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제2의 전성기를 올 수도 있고 지금 워낙에 슬금슬금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콘솔 게임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진출할 수 있는 게임 업체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퍼러비스랑 그 블루홀 정도 두 개. 이제 블루홀은 비상장이니까 퍼러비스가 이제 런칭을 했고 PS4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블루홀도 런칭을 했죠. 퍼러비스 검은 사막은 워낙에 이게 인지도도 좋고 나왔네요. 그다음에 블루홀의 그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긴 한데 저는 지금 게임주들이 내년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신약이고 바이오 신약이고 게임주들은 신작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일단은 대작들이 몇 개 좀 기다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 게임사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중소형 게임사들 이제 게임주 가면 이제 상한가 한 번씩 빡빡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NC나 퍼러비스나 이제 요즘 넷마블 많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넷마블이 이제 리니지 그 레볼루션 일단 그 부분 중국 쪽에서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크게 레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6일 날 합니다. 제가 사전 등록을 했고요. 저는 해 있고 중요한 건 돈을 쓸 마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 준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제가 사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제가 거의 진짜 딱 사전 등록 딱 나오자마자 저도 그렇게 늦게 안 했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했는데 제가 원하는 서브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될 놈은 됩니다. 그러니까 될 놈은 되기 때문에 될 놈에게는 집중하면 저는 여전히 게임도 전 좋다고 봅니다. NC, 넷마블, 퍼러비스 세 개 중에 NC 가장 좋아하시고 최근에 많이 미셔갖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NC, 넷마블, 퍼러비스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달 전 말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NC가 제일 가격적으로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중요한 건 퍼러비스는 결국은 검은 사막이란 말이죠. 근데 검은 사막은 중요한 건 퍼러비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작을 낼 만한 모멘텀은 이제 없어졌어요. 콘솔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 검은 사막을 중심으로 한 IP를 기반으로 한 뭔가 새로운 신작이 나오기는 지금은 당분간 없다. 그러면 신작 모멘텀은 좀 약간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은 좋아요. 저는 넷마블은 퍼러비스보다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요. 출시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게 조금은 이제 모멘텀이 그러니까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NC는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NC의 좋은 점은 일단 굉장히 많지만 좀 압축하자면
첫 번째,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블랙록도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근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게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게, 아니, 중국 지금 현재 자체가 자기들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될까? 자, NC 중국 매출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만약에 중국이 판호 열리면, 이건 프리미엄을 더 줘야죠. 한 80만원까지도 줘야 되는 거고, 그냥 프리미엄 없는 기준에서, 중국 프리미엄 없다는 전제하에서 국내 매출만 하더라도, 대만 매출만 하더라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이 자체적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NC 소프트를 제일 처음에 밀었던 시점이 그겁니다. 10월달 MSCI 그러니까 지수가 바뀌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업 지수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게임주라든지 미디어 컨텐츠에 새롭게 생각을 할 거다. 이쪽 관련 뭐 옛날에 딴따라 뭐 산업, 그다음에 옛날에 그냥 뭐 게임 산업, 그냥 뭐 이렇게 뭐 동네 놀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지수 자체가 다시 편집됐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부분 많이 살 거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NC가 각광을 받을 거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쪽을 사고는 싶어요. 근데 중국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게임 텐센트 같은 것들은 자국에서 지금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게임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쪽에 뭐 블리자드라든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보면 우리나라 게임주를 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 들어 게임주들 대부분 보면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형주들은. 그게 저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드린 거 신작. 이건 뭐 그냥 두말할 나위 없이 신작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저는 솔직히 넷마블이 잘 돼도 결국에는 리니지 NC에서 나오면 NC로 유저는 대부분 이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리니지 레볼루션이 그나마 아직까지 지금 넷마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NC가 지금 리니지 2를 안 했기 때문에, 모바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리니지 2가 나옵니다, 모바일로. 그러면 사실 저는 많은 유저가 일로 이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아이온, 많은 분들이 또 아이온을 또 모르는데, 아이온이 리니지만큼 또 게임에 흔히 말하는 현질을 되게 많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모바일로 나온다. 그냥 실패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전무하다가 보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신작이 5개나 나옵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최상위 게임즈 말고 어떤 뭐 RPG 게임 잠깐 내서 반짝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업들 특징이 뭐냐? 그런 기업들을 왜 사면 안 되냐면 지금 그 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질을 네. 해야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중소형사 게임주들이 내놓은 뭐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출시했을 때 잠깐 관심 받아서 반짝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유저가 떨어져 나가면 게임이 없어져요. 맞아요. 게임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아요. 게임이 없어지면 거기다 돈을 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리니지가 좋은 거는 안 없어지는 그렇죠, 게 최대의 그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지는 자기 세계가 구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이 회사가 흔들리면 사실 현질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버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면 거기서 게임에 썼던 이거 자체가 다 현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대형주를 좋아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그래서 근데 그럼 뭐 혹시라도 추천하실 거 뭐 있으신가요? 게임 중에? 저는 NC가 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대장이고 그렇죠. 가장 좋다고 봤지만 일단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 전문가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이 뭐 네. 가격적으로 보나 사실 NC랑 넷마블이랑 이게 비교를 했는데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사실 넷마블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그렇죠. NC가 올라가면 따로 올라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넷마블이 좀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하면 저는 뭐 아직까지 또 당연히 1등은 NC가 맞습니다. 오히려 NC는 조정 줄 때 매수가 많다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만약 2등주 NC를 못 살 것 같으면 저도 이제 넷마블 아까 이야기 근데 넷마블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블레이드 앤 소울이 출시가 되고 나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블레이드 앤 소울뿐만 아니라 또 넷마블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신작들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뭐 오히려 그때 좀 눌리면 또 잡아볼 만하고 넷마블 말고 웹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웹젠은 판호와 사실 상관이 없는 게임사거든요. 이미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은 우리나라 이 판호가 상관이 있으려면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웹젠은 그 IP, 뮤에 대한 IP를 그냥 저작권만 받고 팔아버려요, 그냥. 예. 그렇게 로얄티만 받고 팔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중국 자체 게임 규제가 돼버리니까 중국 자체 게임 산업이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게임 산업이 올라가면 결국엔 대형주 쪽으로는 좀 유입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저번에 저희도 말씀드렸 접는 휴대폰의 그렇죠. 최대 수혜는 저는 게임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폴더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3등은 웹젠, 하지만 저는 1등 NC를 계속 밀도록 하겠고요. 게임주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저희 두 사람 의견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